자, 첫 시간 수업입니다. 오늘 그 provide A with B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스님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도대체 왜 provide A with B라 그럴까? 이걸 갖다가 이제 provide A with B라는 말은 이제 A라는 사람에게 B를 갖다 이제 제공하라 공급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 이제 뭐 여기 A에게 B를 갖다 공급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써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고민했던 그 흔적들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A girl, 자, the girl has beautiful eyes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소녀는 아주 예쁜 눈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제 문장인데, 이 문장을 여기는 has라는 동사 있잖아요. has라는 동사 갖다가 한번 전치사로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걸 전치사로 표현해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가진이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가 뭡니까? 가진이란 말은 보통 with라는 전치사를 써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a girl, 요 has를 with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있네요. 그래서 a girl with beautiful eyes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the girl이죠. the girl with beautiful eyes가 돼버리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녀 이렇게 돼버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회사는 남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명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은요. 일단 회사는 공급해 주었다라는 the company provided라는 하나의 문장과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자동차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즉 he has a car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면은 회사는 공급해 주었고 그 남자는 자동차를 갖게 됩니다. 그럼 요걸 갖다 하나의 문장으로 쓰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그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두 개 들어가면 안 되죠. 두 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동사를 얘를 갖다 지워야 됩니다. 요 동사를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함부로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요거 대신에 자,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다라는 전치사가 뭐가 있었어요? with란 말이 있었죠. 그럼 여기다가 with란 말을 써버리면 됩니다. has란 말 대신에 with를 써버리고 얘가 주어 동사니까 여기 이제 목적어 자리니까 he라 그러면 안 되고 him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되는 문장은 the company provided him 그 다음에 with a car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회사는 그 남자에게 자동차를 공급해 주었다는 이런 완성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치사 with란 말을 이렇게 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with를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제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쓰게 될 때는 결국 제공해 주었다는 얘기는 요 사람이 이 물건을 갖다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 has라는 동사 대신에 with라는 전체로 바꿔 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 위치를 뒤집어서 앞에다가 물건을 써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물건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 제공해 주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건이 먼저 나올 때는 to not for라는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팁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다가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는 문법적인 사항보다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영어 문장을 갖다 읽어낼 수 있느냐 그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기 위한 거니까요. 자, 요건 뭐 팁들 한번 봅시다. 해석하기 위한 팁입니다. 지저분하네요. 제가 한번 지울게요. 자, 한번 봐요. 첫 번째 팁인데,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사형식 문장이라 그러죠. I gave him a book. 나는 그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형태에서 요거 두 개 위치를 바꿔놔서 I gave a book to him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건 올바른 문장입니다. 그래서 I gave a book to him이라고 쓰게 되는데 이거를 I gave him with a book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provide처럼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동사들 우리는 수요 동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수요라는 말을 쓰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걸 수요 동사라 그래서 뭐 give나 send나 make나 buy나 ask와 같은 이런 동사들은 자 요렇게 쓰고 요거 두 개 위치가 바뀌게 될 때 요 전치사를 이렇게 써주는 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붙였다고 말하면 I send him a letter.
나는 그에게 의자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면 I made him a chair. 자, 물론 이 make라는 동사는 바뀌게 될 때 I make a chair for him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동사들은 우리가 수요 동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 동사들은 provide처럼 이렇게 제공하다라는 동사랑은 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다라는 동사 일반적인 것들은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영어의 그 어떤 그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단어를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present, furnish, supply, entrust란 말은 trust가 믿음이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이렇게 entrust는 믿고 맡기는 겁니다. equip이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갖춰주다를 때 쓰는 단어고요. feed란 말은 누구누구에게 몸을 먹여주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indow라는 말은 요거는 주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영어에서 그 do라는 말 자체가 원래 주다 그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증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donate라고 그러잖아요. D-O-N-A-T-E. 그래서 indow라는 것은 누군가 누구에게 어떤 능력 같은 걸 주는 걸 영어로 indow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수요 동사라고 말하는 이런 동사들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쓰고 요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꿀 때 to를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이러한 provider 같은 동사들은 절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수요 동사가 아니에요. 수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he company provide him a car라고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쓰려고 하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with라는 전사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두 개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될 때는 The company provided a car for him이나 to him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요거 두 개를 꼭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팁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팁을 가게 될 텐데 또 지워야 되겠죠? 여기 좀 번거롭네요. 자, 두 번째 팁을 가게 될 텐데 자, 두 번째 팁에서는 The informant acquainted the police with information이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앞에 경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the information이라고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the girl with beautiful eyes처럼 결국 여기 있는 이 have란 동사, 이 with란 동사는 결국 have란 동사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정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요게 난 informant라는 것은 information, inform이란 말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informant란 말이 이게 ant라는 말이 붙으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경찰관이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설명해 보시면 설령 acquaint라는 동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the police with information이란 이 말은 경찰관이 정보를 갖게 되었다는 말로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 경찰이 정보를 갖게 됐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보원이 경찰관한테 정보를 알려줘. 그래서 acquaint란 말은 무언가 알게 해주거나 두 사람을 갖다 서로 알게 해주는 걸 영어로 acquaint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좀 알고 있습니다 말할 때 I am acquainted with him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acquaint란 말도 with란 말을 써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예문들 read and apply라고 이제 예문들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예문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문에서 I think at a childbirth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늘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일 텐데 이 birth라는 이 동사, 이 명사죠, 명사는 사실 태어나다라는 동사, 이 나타란 이 bear라는 동사를 갖다 이렇게 이제 명사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글씨가 좀 악필이죠. 제가 그 마우스를 쓰고 있어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일러스 펜 같은 걸로 쓰면 훨씬 더 잘 써질 텐데 나중에 좀 구입하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게 될 때 이걸 명사로 보지 말고요. 이 동사로 보세요. 동사라고 이건 나타죠. 그죠? 나타란 뜻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나타란 뜻이니까 얘는 나타란 동사로 보면은 앞에 나 있는 이 child란 명사는 결국 요 동사와 영어의 명사와의 관계는요. 주어 동사의 관계는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목적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아이를 낳을 때라고 해석하면 되죠. 아이를 낳을 때.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아이를 낳을 때 만일 엄마가
ask. 자,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네요. 그래서 자, fairy 그 다음에 godmother란 말을 쓰습니다. 그 요정이죠. 요정인데 우리가 말하는 삼신할미 정도가 돼버립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거 간접 목적어가 아니네요. 그냥 동사고요. 그러니까 만일 엄마가 요정에게 자, 이 아이에게 근데 아이를 갖다가 왜 사람들이 이시라고 쓰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나 베이비, 차일드나 베이비 같은 건 항상 이스로 받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 아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가장 유용한 선물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인도라는 말은 신이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가인가 무언가를 부여하다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일 엄마가 삼신 할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애가 가장 유용한 선물을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면 그 선물은 호기심일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호기심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자, 다시 한번 문장 해석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생각에는 애가 태어날 때 만일 엄마가 이 요정에게 요청을 해서 아이가 무언가 가장 유용한 선물을 받게 요청할 수만 있다면 내 생각에는 그 가장 유용한 선물은 호기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봅니다. 미안해요. 실수가 나오고 있네요. 자, 두 번째 거. 이 furnish란 말도 제공해주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은 이게 furnish라는 단어 하나를 갖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데 우리가 늘 아는 단어가 나올 수는 없죠. 아는 단어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있고 with가 나왔다. 아, 그럼 이 사람이 얘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the material of knowledge가 어떤 지식이라는 재료를 갖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readin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갖추어 주다를 때 쓰는 표현인데요. 독서는 우리에게 자, 그 지식이라는 그런 어떤 재료를 갖다가 갖추어 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 독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독서라는 것은 자, 우리에게 단지 지식만을 갖다가 갖춰 주는 거죠. 라고 이제 존 록크라는 사람이 말했네요. It is thinking that make what it lead ours. 여기서는 it is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that이라는 말을 우리 한번 빼볼까요? 빼니까 thinking makes what it lead. 자,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읽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강조구문이죠, 그죠? 강조구문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할 거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독서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지식의 재료들만을 갖춰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준 거 바로 생각이래요. 아주 좋은 말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제가 좀 서투네요. 그죠? 요거 다 잘 되고 있는데, 뭐 여담이지만 선생님이 이제 인강을 찍을 때도 저 혼자 막 찍었어요. 카메라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막 뛰어와서 찍고 다시 돌아와서 막 그냥 끄고 뭐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익숙한데, 요거 스타일러스 펜을 갖다 꼭 구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에 The best teacher in the best college. 자, 다시요. The best teacher in the best college in the world cannot give a student an education.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가장 좋은 대학에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교육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면은 학생에게 당연히 교육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당연히 교육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교육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요 앞에 나 있는 말하고 뒤에 나는 말이 서로 모순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죠. 이렇게 될 때
영어는 양보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보절이라는 것은 비록 뭐뭐이지만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주어가 최상급이네요. 이런 식으로 주어가 최상급일 경우에는 양보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합니다. 언제요? 주어가 최상급일 경우에는 이건 양보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비록 세상에 가장 좋은 대학에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학생에게 자, 교육을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에게 교육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뒤에 읽어볼까요? He can lead the way to the mine. 선생님은 마인은 광산이죠. 광산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라는 것 앞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전치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거 그 전에 요걸 갖다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It can be dug from the mine이겠죠. 다시요. It can be dug from the mine이 됩니다. 이시 가리킨 건 뭡니까? 교육이죠. 그럼 교육은 자, dig이란 말이 파다니까 can be dug이니까 파내어질 수 있다. 어디로부터? 광산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 정리해 봅시다. 선생님은 그 지식을 갖다가 파낼 수 있는 광산으로 학생을 이끌어 가고 자, provide라고 동사 원형이 나왔죠. 이건 이렇게 병렬 구조 연결되는 거죠. read, provide, and show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적절한 땅을 팔 수 있는 도구를 갖다가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학생에게 how to use them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육을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도구만을 주고 나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 The democratic philosophy assumed that 자, 민주주의적 철학은 that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sume이란 말은 가정하거나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건 수동태가 됐네요. Men are sufficiently endowed with the mental power to be rational, to know what is best for them and to act accordingly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굳이 어렵게 그냥 인간이라는 것은 충분히 얘가 부여되어졌다라고 해서 그럼 되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with란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 가지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갑시다. 인간은 요거를 그냥 쉽게 그냥 have라는 동사로 이렇게 써버리면 아주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적인 능력입니까? 합리적이 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갖고 있고 또 to know what is best for them 자,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그만큼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권 같은 것들 충분히 그 사람들이 누가 현명하고 누가 저 똑똑한 사람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The basic difference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between A and B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읽으세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읽어야지 그래야 영어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학교와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is입니다. 동사 다음에 대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요 동사 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돼 있고 동사 다음에 대신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요 뒤에 하나의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문장을 명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석할 때는
학교와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that 이하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만약에 대시 나왔다 이래서 I believe that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는 믿는다 that 이하라고 이렇게 해석하시고, 학교와 대학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니다 that 이하입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럼 이제 이 뒤에 하나의 문장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학교에서는 teacher must teach all the students,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됩니다라고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렸죠. 그죠? 문장이 끝나버리고 interested to 힘이니까 아까 interest란 말이 뭐였습니까? 믿고 맡기는 거였었죠. 그럼 여기는 앞에는 학생을 꾸며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선생님에게 맡겨진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비교하고 있네요.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역접의 관계는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he has no such obligation, 선생님은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no라는 말은 항상 동사를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은 is meant, 이 mean이란 동사는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의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은 의도가 된 것입니다. For a number of selected people, 자, 많은, number of니까 많은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Who are filled with very special intellectual zeal. 자, be filled with가 가득 차 있네요. 매우 특별한 지적인 zeal이라는 말은 욕망, 열정이죠. 열정을 말하고요. 아주 특별한 지적 열정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자, 이렇게 people을 꾸며주고 있죠. have sufficient mental equipment, 충분한 정신적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to do the work,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인 장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뭐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맡겨진 사람들 다 가르치는 거지만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죠. 선택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뭐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첫 시간을 스님이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조금 첫 시간이어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조금 요 수업은 좀 낯설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될 겁니다. 자, 고마워요.